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새로 만난다는 거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앉은 한 분은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군요. 얼굴 보니까 약간 피곤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어젯밤에 일찍 주무셨군요. 얼굴이 아주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운 화백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백회의라고 그러면 신라시대 때 화백회의가 있었다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생각엔 그 화백회의가 신라시대 때는 왕 밑에 회의체로 있었지만 내 생각엔 그 옛날엔 화백회의가 왕 위에 있던 회의체로서 그 화백회의에서 왕을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국시대부터 왕을 세습제로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 빈민족들은 왕을 세습시키지 않고 화백회의에서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화백입니다. 하얗게 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얗게 화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다. 이걸 원료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하얗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이미 내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 화해야 되는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 그 원료가 삼원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왕을 새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내가 설명해야 될 거는 혼이 초록과 빨강과 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록과 빨강과 파랑은 운동 성향이 상이합니다. 예를 든다면 초록의 운동 성향은 수평으로 직진하겠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은 나는 그렇게 못해 위로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강은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파랑은 나는 위로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밑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 알 속에 이렇게 상이한 세 개의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자고 그러고 이 녀석은 수평으로만 가자고 그러고 이 녀석은 밑으로만 내려가자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세 개의 에너지원이 33.33% 균형이 맞을 때는 0.000% 이즈러진 눈으로 잘 찾을 수 없는 이런 원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빨강으로 35% 정도 파워가 기울었다면 이 원은 똑같은 이런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약간 이즈러진 이런 원이 되고 파랑으로 에너지가 편중된다면 또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게 되고, 만약 초록으로 30%나 40%가 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 있고 싶어 하니까 이 원이 이렇게 커질 수가 없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작게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각기 상이한 생각이 아주 다른 사람이거나 부족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이한 세 가지의 생각, 그런데 이것이 요새 말하는 빨강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만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분류법으로 하면 진보적인 사람과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숫자 10명씩이 만약에 모여서 지금 왕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를 하면 밤낮 10대 10대 10입니다. 끝이 안 납니다. 이제 그래서 투표를 안 합니다. 각기 생각이 다른 세 종류의 집단이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통합이 될 때까지 며칠이고 끊임없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함께 합의가 되면 세계가 각기 생각이 다르던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합의가 되면 이 세계가 합쳐지니까 하얗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화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화학적인 작업입니다. 화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화백회의가 임금우회회의 체제로서 그 화백회의에서 임금을 선출하던 회의가 그 회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작아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얇아지면서 어느 사이엔가 임금의 밑에 회의 체계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아들들이 세습을 합니다. 우리 빈민족이 이제처럼 왜소해져서 2000여 년 전부터 사대주의에 젖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외침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이거 한 가지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백회의가 임금 우회 회의체여서 이제 거기에서 늘 세 종류의 생각이 다른 진보, 중도, 보수적 생각이 균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백회의를 계속 오늘까지 이어왔다면 역사는 엄청나게 아주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라시대 이후에 언제부턴가 화백회의도 없어졌습니다. 화백회의가 없어졌는데 요새 유행하는 노래 있죠. 너는 왜 거기서 나와? 화백회의가 저 바티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교황을 선출할 때 세계에 있는 이 추기경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면 여기 난로에다가 굴뚝이 있는데 토론이 합의가 안 되면 물을 묻힌 이 종이를 난로에 태워서 아마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그러면 바티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 오늘도 교황을 선출하는 만장일치가 안 됐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알아봅니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만장일치가 되면 안 젖은 종이를 난로에 태웁니다. 그래서 하얀 연기가 올라가면 여기에서 환호, 만장일치라는 걸 알아봅니다. 왜 옛날 우리나라에서 화백회의, 왕을 선출하던 화백회의가 신라시대 때는 왕의 하위회의 체계가 되었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고는 그게 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이탈리아에서 화백회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바티칸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게 그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화백회의입니다. 이 화백회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됩니다. 화백회의는 셋이 합치는 화학회의입니다. 그런데 두 팀은 합의를 봤는데 이 한 팀이 합의가 안 되면 성질이 급하면 물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으로 이 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굴욕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력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피 터지게 전쟁을 합니다. 그랬다가 혼자 싸우는 사람이나 둘이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항복을 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다 항복을 하면서 항복의 상징으로 하얀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하얀 깃발을. 항복, 그게 저 옛날부터 사용했던 겁니다. 그 옛날부터 사용했었는데 아직도 항복의 상징으로 하얀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삼원이 합하여져야 되는데 셋이는 합의를 해서 이게 하얘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X표를 던졌던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얗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건 뭐냐면 화백회의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회의였는데 엉뚱하게 물리력을 만드는 물리력 싸움이 일어나서 그 물리력 싸움이 끝나고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났다는 의미로 셋이 합쳐졌다는 의미로 하얀 헝겊을 들고 항복합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하얀 헝겊이. 그럼 여기에서 옛날 이런 화학작용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항복하는 그 상대를 극진히 예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나 어느 정당이나
오래 가려면 초록과 빨강과 파랑처럼 운동 성향이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 개의 정당이라고 그러면, 한 개의 정당이 각기 다른 세 집단이 한 개로 만들어져서 정당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얗게 만드는 화백회의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 정당은 만년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이게 새로운 정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저 바닷가의 포말처럼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초록빛의 성향인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실제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럼 이것은 만들 때부터 이미 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빨간 성향의 사람들이 또 하나를 만들어도 이거는 그냥 빨간 하나의 조각이지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강의를 정치하는 분이 잘 듣고 있다면 진보, 중도, 보수 성향인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모아야 됩니다. 한 집단으로 모아서 시간이 좀 걸려도 만장일치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화백회의를 하려면 앉아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진 겁니다. 기가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지는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그리고 어떤 친목단체를 만들려면 빨간 사람끼리, 파란 사람끼리, 그 다음에 초록빛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를 만들면 그건 1년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가려면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 화백회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표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표결이 능률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만장일치가 비능률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나절에 표결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이틀이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걸려서 화백회의를 해서 한 달 동안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2년이 있어도 후회가 안 됩니다. 이게 비능률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 달 동안 한 곳에 앉아서 끊임없이 토론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화백회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인품을 가진, 고급스러운 생각을 가진, 그리고 고급스러운 사람들의 회의 체계입니다. 근데 현재 사람들이 화백회의를 만들고 화백회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씨가 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50 이상 된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10대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화백 회의를 하는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사회 문화, 그다음에 정치 문화,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가 우리 거였는데 어떻게 파티가 갔나? 그리고 항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양으로 만들어준 고마운 상대,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대를 했는데 요즘은 이거를 모르니까 항복한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넣거나 이제 총살을 시킵니다. 그 문화가 유식하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